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습자 지원팀의 주임 고재성입니다. 학습자 설명회. 일단 오늘은 학점은행제 및 주요 자격증 소개. 일단 학점은행제가 뭔지, 이게 뭔지, 무슨 은행인지 아니면 무슨 대학인지 이런 거, 그리고 또 학습 방법, 안내, PC 이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핸드폰 앱으로도 수업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기획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거고요. 실습 과목 안내는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 과정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회복지, 보육교사, 네,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도 많이 오시는데 이거는 다 실습이 있는 과목들이잖아요. 근데 실습을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거 오늘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문 및 답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답변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되고요. 자, 먼저 학점은행제 및 주요 자격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학점은행제라는 건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가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좀 공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대학을 대신하는 제도였어요. 제도였는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학점은행제에 관련된 과목이나 학위가 일반 대학하고 이제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똑똑하게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뭐 대학을 나와야만 취득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여타 뭐 보육교사, 뭐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들을 쉽게 취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사용한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똑똑하게. 네. 원래는 이제 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를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뭐 학사 편입이라든지 대학원 진학 이런 데 좀 영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약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대학과 같은 똑같은 뭐라고 할까요? 권력 그런 걸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일단은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혹시 지금 혹시나 해서만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셨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외에 뭐 여타 자격증 많은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학원, 아까 말했듯이 대학원 진학, 편입학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예요. 정식 일반 대학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는 학위고요. 취직을 하실 때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년제 학사 학위 취득했다고 사용하시면은 네, 회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뭐 스카이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이름으로 학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거예요.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자격증 따시면서 진행 중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뭐 어떤 거 따세요? 소방안전관. 취득하셨어요? 네. 네. 이런 거 하나 취득을 하면 학위 취득 기간까지 한 학기나 줄어요. 한 학기. 뭐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학위를 따려고 하면은 3년 반밖에 안 걸리고, 3년. 뭐 여기에 다른 자격증과 독학사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1년 반까지도 4년제 하겠다는데 1년 반까지도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취득 학점 평생 보장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학점은행제를 한 학기 진행을 하시면 어서오세요. 만약 7과목을 진행하셨다. 근데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이번에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뭐 2년 뒤에나 다시 할 수 있겠다 하면요 2년 동안 평생 보장이 됩니다.
학점 지금 따놓으신 학점은 계속 앞으로 보장이 되니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중단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지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학점은행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란 거는 이제 뭐 졸업장,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졸업장 같은 거죠.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평가인정 학습 과목이 지금 듣고 계신 것들, 수업으로 듣고 계신 것들, 독학학위제는 독학사라고 해서, 독학사 혹시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독학사는 좀 어려워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네. 웬만하면 추천 안 하고요. 자격증 취득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던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자격증 취득, 그리고 시간제 수업은 이제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하나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파는 거예요. 과목만. 그거는 이제 학점은행제에서 없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 학생분들한테는 시간제 수업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판소리 장인,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자체로 학점을 인정받아요. 굉장히 큰 학점을.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따기가 어려운 거라서 이 부분도 그냥 생각을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이제 학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전문학사 취득 중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전문학사. 전부 학사세요? 학사 취득?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손 못 드시는 거 보니까. 전문학사. 전문 글자. 뭐랑 똑같을까요? 전문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장이랑 비슷한 게 이 전문학사고요. 그냥 학사는 4년제. 4년제 학위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정규학습 2년 이런 거는 사실 설명하면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고. 네. 이거는 전문학사는 총 80학점을 이수하시면 이제 전문학사 2년제 졸업장과 동일한 학위가 나오고요. 학사는 총 140학점인데요. 이건 일반 대학도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은데 이제 대학마다 약간 5점 차이 이 정도는 약간씩 있고요. 일단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거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그리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 선택 혹은 여기서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80학점을 받으셔야 되고, 학사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그리고 남는 거 일반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140학점을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플래너라고 할까요? 이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자님들에게 정확한 설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조건을 1점이라도 틀리면 2년을 날리는 겁니다. 1점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설계를 받고 저희에게 설계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마도 다 설계는 받으셨을 때 혹시 상담 없이 혼자 수강 신청하신 분 계세요? 왜 상담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 대로 눌러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과목명은 어떤 거? 그냥 거기 설명서 나와 있는 대로 다 클릭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효정. 효정님, 집에 가시면 월요일 날 한번 전화해서 내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검토를 받고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혹시 전문대 졸업하신 분? 최종학력 전문대 졸업하신 분? 네. 2년제 전문대 졸업하신 분, 전문대 졸업하시다 그랬죠? 어떤 학과 나오셨어요, 혹시? 전 전통조리학과.
전통조리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나는 경영학이 하고 싶어요. 경영학이 하고 싶으면은 2년을 다시 다녀야 될까요, 학교를?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전공 36학점만 이수를 하면 경영학 전문학사가 바로 나와요. 이것도 약간 이제 교육부에서 융통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전문대 졸업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2년을 다시 다닌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좀 융통성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 대학교를 다녔을 때 교양이나 일반 학점은 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교양 학점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보통 전공과 상관없는 약간 쉽고 재밌고 그런 과목들인데 그런 거 또 들을 필요 있냐? 그냥 전문대학교 졸업했으면은 너네는 그런 거 들은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냥 전공 관련된 거 36학점만 들으면 일반 대학교 나왔으니까 인정해 줄게. 학위를 하나 더 줄게. 라고 융통성 있게 만든 제도예요. 네, 역시 대졸 분들도 똑같이 4년제 졸업하신 분들도 48학점만 이수를 하면 똑같은 4년제 학사 학위가 또 나옵니다. 네, 이거는 만약 과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 너무 대학교를 다시 갈 필요 없이 요거를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행정 절차에 관련된 일인데요. 일단 수업을 다 들으시면 교육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나 수업 다 들었어 하고. 자,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12.5알.kr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학습자 등록, 나 학점은행제 이용하는 학습자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시고요. 수업을 다 맞추면 학점 인정 신청 해서 내가 이 과목들을 들었어요 라고 학점 인정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학위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학위 신청이라는 걸 해요. 학위 신청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인데 지금 전문대 졸업 이상이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부 이제 따로 다 관리를 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 절차는 1월, 4월, 7월, 10월 딱 4번, 1년에 4번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수업을 끝나면은 이제 이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따로따로 해드릴 거고요. 학위 신청하시는 분들은 1월하고 7월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위 받으셔야 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학위 받으셔야 되는 분들.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학위 받으셔야 돼요. 보육교사는 학위가 있으셔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 수업이 끝나면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학점은행제도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일단 학점은행제도 대학교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저희 기관에서 8과목을 수강하고 계신데 다른 교육원을 이용 중이시다. 그러면은 안 돼요. 혹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그 두 개의 합이 24학점 이상이다. 이럴 때는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학위를 두 개를 합쳐서 학위를 딸 생각이다.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말고 다른 기관이랑 지금 같이 진행하고 계시거나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면 한 번 더 교육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1년에는 이제 42학점이 최대예요. 42학점을 초과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한 기간에서 이제 지금 고졸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마지막 학기 때쯤에 이런 상황이 올 건데요. 학점은행제는 이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을 정해놨어요. 학점은행제라서 아까 전문학사 따려면은 몇 학점 필요하다고 했죠?
80학점. 근데 여기 보면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전문학사의 경우는 60학점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독점 방지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요. 나머지 20학점은 이제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뭐 어떤 과목 들어야 됩니다. 다른 기관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학사의 경우도 아까 학사 따려면 몇 학점 필요하다고 그랬죠? 벌써 다 까먹으셨네요. 140학점. 140학점이에요. 네.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5학점이 최대고요. 한 기간. 나머지 학점은 저희가 이제 과목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 들으셔야만 합니다. 한 기관에서 이걸 넘어버리면 그거 역시 이제 넘은 만큼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금 학생분들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 전문대학교에서 78학점을 땄어요. 근데 학위가 안 나왔어. 2학점만 따면 돼요. 그럼 학점은행제로 2점만 따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의무 18학점이라 그래서 반드시 학점은행제에서 18학점 이상을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학생분들하고는 많이 좀 관련이 없을 거고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관련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격증을 따면은 좀 빨리 학위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격증을 막 10개 따고 학점 다 인정받아서 학위 나오고 이런 거는 역시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학사는 인정되는 자격증이 2개가 최대고요. 학사는 자격증이 3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역시 설계를 받고 들어갈 때, 설계를 받고 들어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전화해서 한번 받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학점으로 가능한 자격증은 1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전문학사 경영학과예요. 그러면은 경영전공 1개 자격증과 일반 자격증 1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일반으로 2개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학점으로. 이것도 많이 어렵죠. 지금 일반이 뭐고 교양이 뭐고 그런 건 어려운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행정 절차, 학사 등록하고 학위 신청하고 뭐 학점 인정 신청하는 그 사이트 저희가 캡처해 온 거예요.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학점은행제 대표 사이트고요. 네, 여기서 이제 4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월달이 되면 여기 이렇게 배너가 뜰 거예요. 행정 절차 하세요 하면서 뭐 학점 인정 신청, 뭐 학위 신청, 학위 신청은 없고 학습자 등록 하세요. 뭐 이렇게 4월달 되면 뜨고요. 저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안내 방법 나오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교육원에 전화하셔서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설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라는 것, 전문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14과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필수 10과목. 이렇게 있죠. 개론이니, 법제니, 실총기술론이니, 뭐 이렇게 막 알아둘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4과목. 이 중에서 4과목을 아무거나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산업복지론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도 조금 똑똑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요. 가족복지론 혹은 정신건강론. 이 정도를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총 4과목을 더 들으시면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이 나와요.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이 나오는데 그중 4과목 중에 한 과목이 가족복지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가족복지론을 넣어 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만약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 다음 학기 때 수강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가족복지론 하나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정신건강론 같은 경우에도 학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를 진행하신 분이 한 몇 년 있다가 보육교사를 또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보육교사 필수 과목 중에 정신건강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학위를 만약에 이때 따셨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저 뭐 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전화하셨을 때 나중에 저 이것도 좀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좀 맞춰서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거 다 넣어드려요. 맞춰서. 그러니까 반드시 좀 담당하시는 플래너하고 좀 상의가 많이 돼야 되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세요. 저희한테. 그리고 역시 보육교사. 이거는 이제 보육교사고요. 보이시죠? 정신건강론. 두 개가 동일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이 보육교사 하고 싶으면 얘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세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과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끼시면 되고요. 보육교사의 특징은 학위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그냥 학위 있으면 14과목 듣고 끝! 와, 자격증 나왔다 하면 되는데 보육교사면 학위 신청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학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은 1월, 7월에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학습자님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려도 너무 복잡하기만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대면 과목.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 대면 과목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대면 과목은 이론 과목하고 똑같아요. 사이버 강의로 듣는데 단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 출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다른 건물에 지금 다 대면 수업 중이거든요. 대면 수업 중인데 딱 한 번 출석해서 실제 교수님하고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대면 과목 동영상 하나 보시지 않으셨나요? 거기 대면 과목 지금 교수님이 오프라인으로 교수님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그날 시험도 봅니다. 시험의 형식은 이제 2가지 주제를 주어주세요.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2가지 주제를 주어주시고 그 2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보육교사는 역시 실습 존재한다는 거. 대면 과목은 총 8과목이라는 거. 네, 요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요것도 뭐 이런 거는 좀 실습이 있다는 거. 평생교육사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평생교육사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까 2분 손 드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역시 실습 존재한다는 거하고 총 10과목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역시 학위가 필요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10과목이 평균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상당히 까다롭죠. 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는 그냥 이수만 되면 되는데 수업을 평생교육사의 경우는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자격증 따시는 분들보다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평생교육사는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혹시 청소년 지도사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다 뭐 하시는 분들? 손 드시는 분이 없는데? 다 뭐 하시는 분들? 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인가? 자, 일단 청소년 지도사는 이거는 다른 자격증 과정처럼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고시가 있어요. 따로 국가고시가 존재를 하고요. 이게 필기 시험의 합격률이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필기 시험이. 그리고 면접 시험의 합격률이 작년 기준 70% 정도 돼요. 70% 정도 되는데 필기 시험을 하도 이제 떨어지니까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인 이 조건을 맞추려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학습자님들이. 이렇게 3급은 이렇게 7과목, 2급은 이렇게 8과목. 이수를 하시면 당신은 청소년 학에 관련돼서 수업을 충분히 들은 거 아니까 필기 정도는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면접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면접 시험에 붙었다고 하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면제를 받으셔도
필기시험 응시는 해주셔야 돼요. 안 보시더라도. 네, 시험에 응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하고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PC 버전이고요. 자, 3월 20일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큰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개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가장 큰 거고요. 4주가 지나면 토론이라고 한 번 있는데요. 토론은 총 100점 만점에 5점 정도. 5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중간고사는 30점. 기말고사도 30점. 엄청 크죠. 이거 두 개만 잘하고 출석만 잘해도 얘네는 안 해도 수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물론 과제도 내면 더 좋지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 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어디 저기 구글에다 쳐갖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저 냈어요 하면은 교수님들 귀신입니다. 교수님들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모사율에 다 걸려요. 모사율에 걸리기 때문에 만약 너무 과제가 너무 어렵다, 나 너무 하기 싫고 시간도 없다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되 학사님 스타일대로 말투도 좀 바꾸고 내용도 조금 바꾸고 선생님들 생각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하기만 해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사 붙여넣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보고 여기 점수 나오죠. 얘네가 제일 크고요. 시험이 역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출석 15%. 출석만 잘해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학습 참여도라는 게 있는데 학습 참여도라 같은 거는 강의를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강의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생각해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적어주시면 학습 참여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여도 그냥 진짜로 참여했다. 이분은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구나 하고 점수가 올라가고요. 생각해보기를 틀렸다고 해서 감점은 없어요. 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니까 감점은 없고 틀렸다고 해서 감점은 없고요. 네. 과제 아까 말씀드렸고 퀴즈는 뭐냐면 굳히기 퀴즈 있죠. 혹시 이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은 굳히기 퀴즈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 해서 엄청난 감점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정말 모르시겠으면은 정답 확인 눌러서 한 세네 차례 정도 눌러셔갖고 답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막 성적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지는 않으니까 보니까 보통 제가 3주차, 그러니까 새 강의를 듣는데 90분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90분 정도 소요가 되면은 내가 이제 알맞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신 분이 있으세요. 강의 3개를 듣는데 3시간이 걸린다. 왜 이렇게 어렵냐?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해보기를 막 논문처럼 막 쓰고 퀴즈는 안 맞추면 절대 안 넘어가고 이런 분들 그게 다 감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선생님 그거 틀리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너무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런 데다. 그럼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한 과목 하는 것도 아니고 막 7과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자, 보면요. 상대평가라는 거.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시험도 기말고사도 다 보고 최종 성적이 나오면요. 그걸 이제 원 점수에 비해서 상대평가로 다시 환산을 해서 최종 성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만약 내가 원 점수가 50점이었어요. 원 점수가 60점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러면 최종 성적에선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서 높은 등급을 받는다는 거. 이건 뭐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가 상대평가가 아니었나?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였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고요. 이거는 뭐 난이도에 따라서,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뒤에 조정된다는 거, 그거고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학습에 관한 건데요. 이거 학습 미달, 보통 이렇게 다 수업을 완료했어요. 수업을 완료했는데 나는 분명히 다 들었는데 옆에 보면 학습 미달이라고 떠요. 뭐야, 나 다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와이파이로 들으시거나 핸드폰으로 해갖고 와이파이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았을 때 보면은 페이지 하나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총 8페이지가 우리 보통 8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페이지 하나를 인식을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다시 강의를 키신 다음에 페이지를 한 번씩 이렇게 빠르게 눌러주는 거예요. 8페이지. 딱딱딱딱 8페이지 누르고 학습 완료 누르면 이거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학습자님들 불편사항 중에 얘는 나 공부 다 했는데 학습 미달이 자꾸 뜬다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 정답을 정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답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막 국어사전 찾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답 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 크게 지장 없으니까. 물론 학습 열의가 뛰어나시다면은 정답을 맞추셔도 되지만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습 방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학습 미달 있죠. 분명히 강의를 다 들었는데 학습 미달이 옆에 뜰 때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때는 페이지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미완료는 정말 안 하신 겁니다. 공부를. 정말 뭔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만약 왜 안 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교육원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결석은 이제 출석 가능 기간 안에 출석을 안 하셨을 때 결석이라는 게 찍히고요. 학습 미달은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많이 없고, 퀴즈 미달은 우리가 이제 퀴즈를 아까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제 정답 확인을 3번 정도 눌러갖고 이제 정답을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퀴즈 미달이 떠요. 그거는 반드시 이제 정답 확인 눌러서 정답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이제 퀴즈 미달이 안 뜹니다. 그리고 전체 미달은 정말 공부 안 했을 때, 공부 안 하셨을 때 전체 미달이 뜨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학습방이거든요. 학습방 이제 과목을 클릭하시면 일로 들어가는데 결석이 찍혀 있는 거는 지금 3월 5일 지나가지고 결석이 찍혀 있는 거고요. 미완료, 전체 미달, 시간 미달, 학습 미달이 없네. 학습 미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미달 사유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갖고 학생님들이 나 이거 안 했지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거면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왜 안 뜨는지, 그러면 교육원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제일 중요한 시험. 시험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제한 시간이 있고요. 이게 시험도 컴퓨터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컴퓨터가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 컴퓨터가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1시간밖에 안 돼. 키는 순간 1시간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저희 시험 환경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험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에 시험 환경 테스트 해놓고 문제 이상한 거 그냥 이렇게 몇 개 올려놓고 한번 풀어보라고, 애국가는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눌러보시고, 클릭도 제대로 되고, 주관식 키보드도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튕기지도 않고, 다 됐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반드시 시험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되고요. 시험 기간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전부 4일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새벽 5시에 보셔도 되고, 새벽 2시에 보셔도 되고, 아침에 보셔도 되고,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안에는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20일부터 24일까지 시험 기간이었다 그러면 24일 5시 안에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도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작업 창은 다 꺼질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면은
베끼거나 아니면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해주시면 되고, 문제는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단답형 4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1문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서술형 같은 건 좀 웬만하면 길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막 내가 공부를 조금 대충 해서 59점이 나왔어요. 총점에서 59점. 60점 이하면 과락이잖아요. 우리 F란 말이에요. 과락인데 서술형에서 좀 길게 써놓고 시험이 끝나면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길게 써놓은 거에서 교수님 나 이거 이렇게 썼는데 나 이 부분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1점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 서술형을 한 문장 딱 써놓으면은 이거는 이의신청 할 것도 없는 거예요. 1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은 좀 모르시더라도 막 쓸데없는 말이라도 조금 많이 써주는 게 나중에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서술형은 길게 써주는 것도 시험을 보는데 하나의 팁이다라는 거. 이게 시험방이에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게 저희 학습 마이페이지 들어가시면 시험방이라고 여기 뜰 거예요. 시험 중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 보셔서 시험 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료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노트북에 켜놔야 되는 교환 있죠. 이게 여기 있어요. 자료실. 여기 보면은 중간고사 볼 때는 중간고사 범위 교환, 기말고사 볼 때는 기말고사 범위 교환, 뭐 전체 보고 싶으면 전체 교환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참고 자료예요. 요 2개는 참고 자료 같은 거니까 한 번씩 보면 좋고요. 교환은 반드시 다운 받으셔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 되니까 다운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 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모사율 이거 다 걸려요. 다 걸리니까 조금이라도 바꿔주시고 선생님들 생각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게 과제 제출 양식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네. 과제 제출 양식에 보면 저희 과제 내용 필독, 과제방에 이제 과제 내용 필독에 들어가면 지금도 학습자님들 다 과제 주제는 떠 있을 거예요. 아직 과제 기간은 아니지만 과제 내용은 떠 있을 거고. 아까 그 앞에 거 한 번만. 네네네. 여기 보세요. 날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걸 찍지.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얘는 여기 보면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요 밑에 보면은 A 플러스 학점 받는 방법 보셨죠? 그게 있어요. 거기 누르면 이제 과제를 잘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과제 제출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과제 제출은 안 되겠죠. 과제 제출은 안 되는데 저희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뭐 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과제 제출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다음 날 정도 그때 저희가 추가 과제 제출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과제 제출을 부득이하게 못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 정도 더 해놓는 거고요. 이때는 저희가 모사율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다 따로 전화를 드려요. 선생님 과제 모사율 걸렸어요. 베낀 거 다 걸렸으니까 빨리 다시 내세요. 이렇게 다 전화해서 다시 내라고 연락을 한번 드릴 거고요. 단 그때 추가 제출일에 내시는 분들은 과제 점수가 100점이어도 85점으로 적용돼요. 왜냐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지켜드려야 되니까 85점으로 된다는 거. 자, 지금 과제함 들어가시면 지금도 주제는 떠 있을 거예요. 아직 기간은 아니에요. 3월 20일 분들이나 뭐 3월 반들은. 네, 그리고 과제 제출 기간이 되면 이 과제함에 제출하기 버튼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 조그맣게. 바로 과제함 들어가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고 레포트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그 파일을 눌러가지고 그냥 등록해주면은 간단하게 업로드가 됩니다. 제출은. 이거는 뭐 딱 보면은 아실 거예요. 자, 토론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총점에서 5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토론 주제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3개의 주제를 주어주세요. 주어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학습자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2주제로 합시다, 2주제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해주고요. 그 하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찬성이나 반대, 물론 이거를 하나 정하셔야겠죠. 그거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나는 왜 찬성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토론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참가하실 수 있어요. 의견도 계속 바꿀 수도 있고, 뭐 학습열의가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계속 의견을 바꾸면서 네, 참가를 하시면. 시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토론은 네, 토론은 따로 제한 시간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정해진 기간 안에 토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주관이 드러나요. 뭐 이런 건 당연한 말이고. 네, 토론방 한번 나오네요. 토론 주제. 자, 이렇게 처음에 3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나는 이게 좋아요 하면은 여기 체크하시고 네, 토론 주제 투표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 중에 그러면 하나만 정해져서 이 하나에 대해서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론이 시작되면 여기 찬성 반대 중에 하나 눌러주시고 나는 이 의견이다 하나 눌러주시고 밑에다 글쓰기 해가지고 왜 찬성인지 왜 반대인지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학습 참여도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도 그 생각해보기 리뷰 있죠? 우리 강의에 나오는 생각해보기 리뷰 그거 작성하면 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렸다고 해서 감점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만 안 쓰시는 거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학습 목차에 이제 온라인 특강 참여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 활동론 혹시 수강 신청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이거는 뭐 그러면 넘어갈게요. 활동론은 뭐 특강이 있어갖고 이게 참여도의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 없으시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복 PC로 수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저희 한사평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괜찮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추천해주고 아드님도 추천해줘서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3분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해결을 하시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중복 PC를 풀어드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3분에서 한 컴퓨터로 수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직장 굉장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 직장에서 한사평 학생이 2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 컴퓨터로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뜰 거예요. 중복 PC 이 자리에서 누가 로그인했습니다. 뭐 이런 게 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시고 재직증명서 가져오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마이 페이지에 서류 올리는 그 칸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재직증명서 2분 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범용공인인증서 다 다운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안 돼요. 범용공인인증서는 이제 학습할 때도 필요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학위 신청이나 그런 행정 절차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범용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 준비를 못 하셨다면 수업 시작하고 2주 안에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범용공인인증서는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일반 공인인증서하고는 다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4,400원 비용 발생하고요. 이거는 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교육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범용공인인증서는 어떤 문제인지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PC로서 하는 학습 방법이 끝났고요. 혹시 앱 다운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미 개강하신 분들은 앱 다운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 쪽에서 한사평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 있는 게 한사평 M, 저희가 학습할 때 쓰는 앱이고요. 두 번째가 학점은행제 모든 것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학점은행제 일단 설명만 있는 앱이라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한사평 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환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대신
여러분들 PC로 들어가시면은 자료실에서 교환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학습 기간이 지나면은 열람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3월부터 6월까지 학습을 하신다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은 이제 한사평 M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밑에 두 개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한사평 M이 마크가 예전에는 파란색의 1.0 버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2.0으로 새로 출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색하셔도 1.0 다운 안 되시고 기존에 1.0 사용하시던 분은 또 사용은 가능은 하세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아직 수강을 안 하셨다던가 이번에 3월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바뀐 2.0을 다운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전 거랑 지금 거를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살짝 달라진 게 있어서요. 저희 PC 처음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범용공인인증서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앞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범용공인인증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이디를 하시고 여기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시면 되세요. 본인 원래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니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곧바로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들이 쭉 뜹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로 만든 아이디이기 때문에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일부만 한 겁니다. 이제 과목명이 지금 여기 보이고 가장 저 위쪽에 메뉴를 여시면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학습 도중에 쓸만한 기능들은 솔직히 없어요. 그냥 앱을 사용하다 불편한 기능이 있으면 이쪽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학습 도중에는 저 학습 제목 있죠? 제목 칸을 클릭하시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가족생활교육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칸이에요. 지금까지 1-3차를 듣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딱 0% 들었고 학습 미달이고 퀴즈도 안 했다라고 얘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어서 할 거면은 학습하기 누르시면 되시고 이거 말고 다른 차시 듣겠다 하면은 그냥 단순히 닫기 하시고 원하는 차시 골라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출석 관리는 아까 PC랑 마찬가지예요. 다만 표시가 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PC는 굉장히 컬러풀하게 뭐가 미달이고 뭐가 미달이면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 되게 다양했잖아요. 얘는 그건 아니고요. 완료면 무조건 초록색. 미달이면 빨간색인데 뭐가 미달인지 텍스트로만 나와요. 만약에 결석하시면은 바로 여기 옆에 새빨갛게 결석이라고 나와요.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 결석하면은 점수가 많이 까이겠죠? 의외로 결석 점수로 까이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거 꼭 확인하셔서 미달 뜬 거 있으면은 미달 사유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여기는 크게 해놨지만 실제로 앱 확인하시면 버튼 많이 작아요. 보시면 과제, 시험, 공지, 그리고 토론망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 토론을 시작하기 전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거지 토론이 하고 있으면 토론 진행 중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소소한 질문인데요. 집에 갖고 있는 PC보다 내 휴대폰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나? 웬만하면은 PC 성능이 더 좋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앱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편의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메일 앱을 사용을 해도 메일 쓰기는 일반 PC랑 앱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메일 읽기 기능을 들어가시면은 PC에서는 자기 신이 확인한 메일을 드래그해서 복사 붙이기가 가능해요. 근데 메일 앱은 복사 붙이기가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되고 텍스트 확인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즉 확인만 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PC로 사용을 하시되 정말 필요한 편의 기능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을 제공하는 거라 과제랑 시험은 앱으로는 되지 않아요. 대신 과제 내용이 무엇인지 시험이 언제 되는지 확인만 가능한 거고 과제 제출과 시험 응시는 반드시 PC로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과제 정보 제공도 안 했었어요. 저희가 앱에서는. 근데 이제는 앱을 바꾸면서 과제 주제도 미리 알려드려요. 개강하는 순간에 주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제출기간 미리 알려드리고 과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채점 기준, 작성 방법, PC에 있는 내용 고스란히 다 알려드려요. 제출만 PC에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시험 역시 시험 기간이 아니면은 없다고 떠요. 근데 중간이랑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 보세요라고. 그리고 얘가 30%를 차지하는지 25%를 차지하는지 그것도 알려주되 다만 응시만 PC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공지사항이랑 질문방은 별로 다를 게 없죠. 공지는 어차피 우리 PC에서도 확인 가능한 공지 보이고, 질문도 PC 대신에 그냥 질문 올리는 방인데요. 성적 관련, 그다음에 학습 내용, 시스템 오류, 기타, 이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클릭해서 써보시면은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쓰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토론은 원래 이것도 앱에 없는 기능이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PC랑 마찬가지로 앱에서 가능하도록 고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PC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토론 주제 뭘로 할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 기간이 되면은 찬반에서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글쓰기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창이에요. 이거는 PC에서 제가 내용을 뺐습니다. 빼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분 설명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학습창이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페이지예요. 아까 학습방은 여러분들이 모든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보시는 곳이고요. 학습창은 동영상 재생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학습창에 보시면은 이제 메뉴가 있는데 앞에 목차 돼 있죠? 목차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주로 주요 용어, 학습 목표, 생각해보기, 학습하기, 생각해보기, 리뷰, 구티기 퀴즈, 정리하기, 차시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PC와 앱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요 용어는 PC랑 앱이랑 동일하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용어를 클릭하면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 단어들, 교수님들이 집어주신 단어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로 예습을 한번 하시는 거고요. 생각해보기라고 있어요. 아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제를 미리 보고 뭘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작성을 막 실컷 하시는 거예요. 수업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틀린 답 쓸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왜냐? 뒤에 리뷰에 가서 재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끝나시고 나서 내가 썼던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만 여기는 100바이트 이상 쓰셔야 되는데 100바이트 계산 못한다? 상관없어요. 밑에 다 계산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화면이 기종에 따라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모바일 치고 되게 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늘린 화면 스크롤한 거거든요. 저도 보면은 밑에서 여기서 잘려요. 이거 만약에 안 보인다 싶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딱 올리면 바로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전체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밑에 잘리는 것도 있고, 그거는 안 보인다고 오류난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리뷰 페이지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앞서서 작성을 했으면 여기 뜰 거예요. 그리고 의견 게시판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나랑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수님이 내주신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복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 영상이 재생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학습 목표 쪽에 앞에서 교수님이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목록을 건너뛰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쪽에서도 쭉 영상이 진행돼요. 그러면 진행되면서 몇 프로 진행하는지 보이겠죠? 여러분의 출결과 관련된 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기도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는 총 영상이 3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원래 한 차씩 공부하는데 1시간 반씩 공부하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원래 한 차시도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조차도 짤막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오늘 너무 무리가 많이 갔다 그러면은 딱 학습 목표까지 하고 말거나, 아까 제가 생각하기처럼 하고 말거나, 학습하기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안 하고 있다가 앱에서 몇 프로까지 했다라고 아까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뒤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세요. 다만 출석 기간 맞춰서 결석하시면 안 되니까. 구치기 퀴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에서 퀴즈가 나오는 건데, 정답을 쓰시고 정답 확인을 누르시면 오답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정말 대충 썼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정답을 영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학습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힌트가 있어요. 보고 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고 쓰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면은 얘가 너 1%밖에 안 들었다고 밑에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딱 정말 아주 짧게 스샷만 찍고 넘어갔기 때문에 1%만 나왔는데, 이렇게 떴을 때 종료하시겠습니까? 종료하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간 미달, 퀴즈 안 풀었으면 퀴즈 미달 쭉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앱은 원래는 제가 실제로 잭을 꽂아서 시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마침 화면도 작고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해드렸고요. 위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그 앱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강조를 했었지만은 앱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PC로 학습을 하시되 정말 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활용을 하거나 혹은 일단 PC로 한번 학습을 했는데 복습해서 오디오용으로 듣는 거 있죠. 물론 저희는 MP3 다운받 가능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앱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출석이 너무 급해요. 일단 재생부터 해야겠어. 그러면 앱 틀어놓고 재생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PC에서 한 번 더 예전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종의 팁이고요. 이걸로 충실하게 학습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죠. 애초에 처음부터 모바일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속 모바일로 학습하시고 과제랑 시험만 PC에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학습하시라고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학습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이거 아니네요. 아직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생각이 있는데 듣고 나서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학습 외에 추가적인 거를 부수적인 거 몇 가지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혹시 처음 우리 가입하실 때 담당 선생님들이 열심히 광고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친구 있으면 데려와라. 혹시 권유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추천에 있냐? 보통 추천에 등록을 하면은요, 내가 친구를 데려와요. 근데 그 친구가 보육교사 패키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패키지를 했으면은 패키지 과목수에 따라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은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게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따라 드려요. 물론 새로 공부하신 분도 저희가 1만원을 드리고 근데 그 외에 단과로 들으시거나 평생 패키지, 청소년 패키지 들으시면 저희가 포인트를 드려요. 한 포인트라고 저희가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또 드립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미달이면 안 돼요. 적어도 새로 오신 분은 4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본인이 1만 포인트를 챙겨가시는 거고 내가 추천인이다. 친구를 끌고 왔으면 그 친구들 다 합쳐서 5과목 이상이 돼야 저희가 2만 원을 들어요. 이거는 현금 1원과 1포인트가 동일한 개념이에요. 어디서 쓰시냐면은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한 포인트 몰이 있어요. 처음에 마이 한 포인트 들어가시면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얼마인지가 보이고 포인트 몰 가시면은 저희 기프트앤 상품권 굉장히 여러 가지 교환이 가능하세요.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가장 많이 교환하시는 게 GS 문화상품권 5,000원권과 만원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교환권은 그 다음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던킨도너츠, KFC, 토니모리, 스타벅스 종종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는 추천인을 정말 많이 데려오셔서 포인트를 10만 점까지 모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5만 점 이상 되는 순간부터는 장학금을 현금으로 드려요. 예, 그거 교환하는 거 밑에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제가 본 최고 기록은 10만 원이에요. 한 번에. 적어도 5명 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후기. 현재 딱 어제 2017년 2학기 성적 장학금 모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선별을 할 거고 여기서 잠깐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상 타신 분 점수가 어마어마해요. 저희도 역대 사상 본 적 없는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최소한 저희가 대상 1명, 금상 2, 은상 3, 동상 20명 이렇게 드리는데 동상 20명까지 들어가려면요. 평균 93? 과목수 8개 꽉 채워서 인분들 많아요. 적어도 막 7, 8개 들으면서 평균 93 이상 맞추신 분들이 동상을 받으시는데 전제 조건이 저희 쪽에 장학 수기를 쓰신 경우 그분들에서 저희가 소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되게 높아요. 수기 안 쓰신 분 중에 그럼 고득점자 되게 많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점수가 안 돼도 저희가 쓰기만 했어도 3여상 50분 드리고 수업 안 했어도 댓글만 많이 다신 분들 제가 피자 세트 드리고 그다음에 실습하시는 분 아까 짧게 설명했었는데 실습 수기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 장학금은 매 학기고 실습은 제가 잘못 썼네요. 실습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예. 왜냐면 워낙 쓰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짧게 하는데 그리고 보육교사 하시는 분들은 대면 수업 후기를 작성하는 칸이 있어요. 이제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매 수업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매 수업 출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공지를 드려요. 제가 관리하는 거라서요. 그중에 한 수업에서 최우 수업명, 우수 2명을 해서 포인트를 드리고
성적이랑 실습이랑 다르게 이거는 매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처리도 가능하고 정말 부지런히 쓰신 분들은 대면 수업 8개 듣고 진짜 8개 다 쓰셔서 5번 받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래서 포인트 모아놓으면 아까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료 강좌라고 있어요. 제가 에듀학점이라고 메인 페이지 쭉 내려가면 에듀학점 배너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급 강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사회복지사 과목을 한 과목 이상만 들으시면은 무조건 1급 과목을 무료로 수강 가능하시고요. 제공하는 회사는 나눔 CPS입니다. 저희랑 같이 해서 이쪽 영상을 저희 쪽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독학사. 이제 1단계죠. 이제 3과목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국어, 국사, 국민윤리. 다만 저희 쪽 사이트에서 들으시는 건 아니고 IMBC 쪽에서 회원 가입하실 때 저희가 설명은 다 있어요. 비고란에 한사평, 원하는 과목 딱 적으시면은 IMBC에서 과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들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또 독학사 교재는 또 한 사람당 한 권 한정으로 해서 드려요. 다만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무료 강좌들은 한 과목만 수강하셔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재 받으시려면은 저희 쪽에서 최소 4과목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언제든지 배너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거 발송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언제 하냐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막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작년에 만든 페이지예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력서 쓰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첨삭 지원도 해드려요.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구인 정보도 같이 연동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특정 기관은 이거를 더 따는 게 좋다라든지, 보육교사도 뭐 돌봄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건이 또 이렇다라는 자세한 사항이 자료실에 또 있고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1대1로 맨투맨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밀착형 취업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가 여기다가 이벤트를 엽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총 3달에 걸쳐서 맨투맨으로 이력서 관리하는 거 봐드리고, 그다음에 취업 그 정보도 문자로 저희가 알아서 쏴드리는 것도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소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먼저 실습이란 배운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사평에서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가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습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습하기 전에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인데요. 선이수 과목은 말 그대로 먼저 실습하기 전에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별도로 보육 실습은 정해진 선이수 과목은 없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평생교육 실습은 있는데, 뒤에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필수 과목 중에 4과목 이상, 그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2과목 이상을 이제 이수를 해야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 평생교육 실습은 평생교육 실습을 제외한 필수 과목 전부 4과목인데 이거를 모두 다 이수를 해야 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나서는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복지론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가족복지론을 수강 신청하듯이 실습 과목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생교육 실습, 보육교사 그 실습을 수강 신청을 해야지 실습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사평에서도 이 3과목이 실습이 모두 다 개설이 되어 있고, 한사평뿐만 아니라 다른 원격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 대학교 등의 이러한 실습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교육원은 한사평 실습 과목 정보 제공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실습 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나서 정해진 실습 가능 기간 내에 실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사평 실습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개강을 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조금 듣고 그 다음에 실습 기관에 나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이 종료가 된 다음에 한 번 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이제 종강으로 실습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육 실습은 총 6주 240시간 이상을 실습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평일에만 이제 실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주말에 하거나 오전 9시나 오전 7시 그 이외의 시간에 하면은 실습이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시간에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보육실습은 근무지 실습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근무지 실습이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곳에서 실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육실습은 근무지 실습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총 120시간 이상을 실습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보육실습과 다르게 평일, 주말, 야간 실습이 모두 다 가능하고 또 근무지 실습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실습은 총 16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 실습은 조금 실습 기관이 다양해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실습은 이제 사회복지 실습과 마찬가지로 평일, 주말, 야간 실습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습은 근무지 실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평생교육 시설에 재직을 하고 있다 하면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실습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습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우선 보육 실습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인 어린이집 공개 포털, 이 사이트가 있고요. 이것도 그 실습 기관 참고자료 여기 나눠드린 이 종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관명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실습 기관 찾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실습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참고하셔서 나중에 관심 있으셨던 그런 시설에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